5월 달에 시험 끝나고 아마 보겠죠. 어, 그 전에 우선 첫 모의고사 한 번씩 봤잖아. 결과가 잘 나왔든 안 나왔든. 첫 모의고사는 개인적으로는 뭐 잘 보면 잘 본 대로 기분 좋으니까 그 김에 중간고사 대비하는 걸로 이어갈 수 있어서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못 보는 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부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잖아. 내지는 어, 여러분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제 수업할 때는 외고에서 공부한 애가 국어는 94점이었던 것 같은데 전교 한 4, 5등 했던 것 같고, 영어는 하나 틀렸더니 전교 250명 중에 210등 했대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잘 봤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압도적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겸허함이에요. 내가 아직 완벽하진 않구나. 조금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영상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들어와서나 안 들어봤던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니? 나름대로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얘기고, 어찌 보면 뻔한 얘기고, 근데 그 뻔한 걸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한번 점검해 볼 만한 거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부분 느껴지거든. 지금도 날 봐야지 얘들아. 날 봐야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니까. 정말로. 앞에서 누가 얘기하면 앞에를 봐야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이든. 그게 학교 수업에서는 더한 거란 말이야. 당장 내가 하는 일이 있지 물론. 근데 앞에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 정규 수업 때도 이러면 안 된다고. 뻔한 얘기니까 안 듣고, 내지는 나중에 내가 그냥 하면 되겠지. 그게 누적되는 거라고요, 공부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한 달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다시 만날 건데, 일은 겸허함이에요.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의지와 태도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선생님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일 수능 볼 거야. 몇 점 맞을 거야? 만점 맞아야지. 공부에 임하는 태도는, 실제로는 영역별로 50점, 60점이 나오더라도 쫄아서 실수하는 게 생길 거면 차라리 무모하더라도 자신감을 갖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공부에 임하는 태도만 달라져도 성적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믿을 건 공부 많이 하는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안 터지면 다음에라도 터질 거. 성적은 누적돼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결과를 생각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많이 본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우선은 필요하고, 그래서 실력을 과신하지 말 것. 근데 공부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보일 것. 복습하거나 할 때 생각보다 나는 시작하기 1분 전, 2분 전에 마음을 다지고 시작하는 공부가 훨씬 효과 있다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데 의지력이 약할수록, 나는 의지력 진짜 약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 뭘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라고 하면 나는 시작하기 1, 2분 전에 오늘 몇 시간 안에 얘를 어디까지, PPT를 만들 거면 얼마나 집중해서 라고 마음 먹고 하는 거랑 그냥 꺼내놓고 늘어지게 해서 몇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건 다르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 안에서도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고 나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자기 다짐 같은 걸 하고 공부하세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쓸 거냐,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그래서 때때로는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는 야간 자율학습할 때 뭐 내지는 어디에서든 자습이나 복습 같은 거 하는 시간을 줬을 때 보면 쓱 가가지고 집중 못할 때 농담을 해서 주의 환기를 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농담을 하려고 다가갔는데 얘 이렇게 집중하는데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기운이 다르다고 공부할 때. 그래서 그 기운을 시작하기 전에 만들고 공부에 임하시면 남은 한 달 동안 같은 시간 집중했어도 결과물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쫄지 말고 한 달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누적시켜 놨으면 그 다음번에 다시 발전해서 성적이 나올 거고, 안 나온 과목을 어떻게 메꿀 건지라던가 아니면 기말고사 때 과목별로 학습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 내지는 학생부를 어떻게 마감 칠 거냐, 이런 건 시험 보고 오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도와주고 필요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으니까 니들은 공부를 해오라고요.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한 달 정도 시간이 어쨌든 주당 3시간이면 3시간 반이면 적어도 13시간 정도 이상을 아끼게 되는 걸 거잖아요. 14시간 아끼게 되는 걸 거잖아요. 오고 가고 하는 시간 합치면 더 많은 시간, 요 수업 하나 휴강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생길 거라고요. 14시간이면 풀로 집중하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 중간에 또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돼서 물어봐야 될 거 있으면 어머님들 카톡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빨리빨리 질문해서 해결하시고, 마음이 불안해도 필요하면 카톡을 보내시거나 전화로라도 짧게라도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불안해도 연락하시고, 뭐 대단한 해결책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불안감도 말하다 보면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무리하세요. 많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면 잘 봤든 못 봤든 좀 쉬면 되잖아. 근데 우리 학교에는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내가 봐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내가 루틴을 정할 거냐를 생각하세요. 공부는 루틴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공부가 안 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영어 단어 외워, 내지는 사회 공부해, 과학 공부해, 짧은 한 10분 15분 짧게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집중 안 되는 순간을 탈피하는 게 필요해요. 계속 붙잡고 2시간 3시간 늘어지게 공부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안 됐을 때 루틴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시고, 니들이 어떤 성적을 만들어 와도 전에 약속했잖아. 니들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내신학습이든 수능이 됐든 스펙이 됐든 뭘로든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후회 없이 공부하고 5월달에 다시 만나자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묵혀두지 말고 빨리빨리 연락해.